네. 7시 30분이 돼서 혹시 시작해도 괜찮으실지요? 네,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EGM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강동선입니다. 네, 케이스입니다. 36살 여성 환자였고 응급실에 왔을 때 디즈니스 호소하면서 왔으며 7달 전에 처음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이럴 메닌자이티스라 램지 헌터 신드롬이 있었고 환자가 그 EKG상에서 PBC가 보여서 외래로 리퍼가 되어서 시행한 홀터상 2021년 11월 때는 PBC가 모노몰픽한 한 가지 모양의 몰폴로즈 23%, 그리고 플레카나이드와 카베딜로를 복용하였음에도 팔로업으로 시행하는 홀터에서 28%로 버든이 줄어들지 않은 양상 보였습니다. 21년 11월 때 시행한 에코에서는 스트럭처럴 노멀, 인젝션 프랙션 정상인 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확인된 ECG 심전도는 다음과 같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에 인피리얼 리드 쪽으로 포지티브 엑시스가 보이고 있으면서 V1, 2에서는 네거티브, V3에서 트랜지션 되는 양상이 이제 BVC가 이제 항상 바이제미닉하게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카나이드와 카베딜로에도 줄어들지 않는 BBC 버든에 대해서 EP 스터디를 통해 BBC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였고 ECG상에서 RVOT 혹은 LVOT 근처에서 오르지 않는 BBC를 생각을 하고 먼저 EP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니셜 리듬에서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ECG에서 디텍된 BBC와 동일한 양상의 BBC가 확인되었고 커플링 인터벌은 393 미리세컨이었습니다. RVOT 엔지오그램을 시행을 하였고 SL1 카테터 2개를 인트로덕션 하여서 이제 엔지오그래피를 진행을 하였고요. 먼저 라소 카테터를 인트로듀스 하여서 이제 매핑을 하였을 때 라소 7, 8번 그리고 19, 20분이 가장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서페이스 ECG에 관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하고 비교하였을 때 33mm 정도 더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D 매핑을 카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을 때 리드 1이 바이페이직한 혹은 네거티브 디플레이션이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서 RVOT의 안터리얼 사이드일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었고 그 PBC에서 너치가 없었기 때문에 프리얼보다는 septum 쪽에 가깝지 않기는 생각했었는데 3D 매핑에서도 이와 comparable 그런 곳에서 가장 빠른 곳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핑 카테터를 인트로듀스 하였고 매핑 카테터의 디스탈 파트가 프록시멀 파트보다 더 빨리 액티베이션이 되었으며 매핑 카테터 디스탈이 얼리스트 서페이스 ECG보다 29mm 정도 더 빠른 것을 안테로 septum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위에서 페이스메이킹을 진행을 하였고 파스 95%로 충분히 페이버러블한 사이트라고 액티베이션 맵과 페이싱 맵을 둘 다 고려했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었어서 해당 부위 쪽으로 어블레이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내 왼쪽에 내가 빨간색 박스를 친 게 그 저희들이 클리니컬리 디텍션의 PBC이고 오른쪽이 이제 페이스 매핑으로 확인한 PBC입니다. 해당 부위에서 유니폴라 시그널을 확인했을 때도 R웨이브 동반 없이 QS 패턴 확인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F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8번째 RF 어블레이션 진행한 후에 이제 PVC가 확실히 리커가 되지 않았었는데 10초 정도 뒤에 바로 다른 모양의 PVC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두 번째 모양의 PVC 같은 경우는 V3에서 네거티브 디플렉션의 크기가 더 줄어들었었고 V4에서 노치가 생겼으면 가장 큰 변화로는 림리드 1에서 바이페이직했던 그 기존의 PVC가 확실히 이제 포지티브 디플렉션을 보이고 있는 양상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봤을 때 좀 안테리어 사이드에서 포스terior 사이드로 좀 이동한 것이 아닌가. 그 트랜지션 포인트가 V3, V4에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하므로 확실히 RVOT에서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좀 포스terior 사이드로 마이그레이션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매핑을 다시 진행을 했고 매핑 카테터에 인한 자극을 배제하기 위해서 매핑 카테터는 그 밸브 위로 올려놓고 라소 카테터를 다시 한번 매핑을 진행을 하였는데 라소 17, 18번이 가장 얼리스트한 시그널로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서페이스 ECG의 가장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포인트보다 36mm 선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3D 매핑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것과 같이 포스터럴 septum 사이드로 마이그레이션 되는데 좀 더 레벨이 기존에 먼저 어블레이션을 진행했던 암테리어 septum보다 조금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D 매핑에서 포스terior septum 쪽이 가장 earliest activation 사이트로 의심이 되어서 매핑 카트를 다시 해당 부위 쪽으로 인트로덕션 하였고 매핑 카트의 디스탈이 surface ECG earliest 포인트보다 33mm 더 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부위에 페이스 매핑을 하였을 때 이제 99% 파소로 확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이 두 번째 PVC이고 오른쪽이 페이스 매핑 했을 때 나왔던 페이스트 인듀스드 와이드큐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 마찬가지로 유니폴라 퀴에스 패턴임을 확인하였어서 RF를 적용해도 적절한 부위라고 판단하였고 총 토탈 14번의 RF 어블레이션 진행 후에 이와 같이 BBC 버닝이 혹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번 했을 때 이번 퇴원 직전에 시행한 CPG ECG에서도 BBC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성공적으로 BBC에 대한 어블레이션이 진행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RVOT PBC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진행을 해보았고 특히 PVC 몰폴로지가 변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좀 주의사항은 없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RVOT와 LVOT는 이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 어디에서 오리진하느냐에 따라서 베인을 먼저 펑크할지 아터리를 먼저 펑크할지가 달라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시술하기 전에 위치를 유추하는 것이 좋은데 대략 RVOT인지 LVOT 오리진인지 감별한 거 7가지 정도의 메소드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유명한 것은 결국 프리코디얼 리드에서 트랜지션 포인트가 어딘지 그리고 카디악 로테이션을 커렉션한 트랜지션 포인트 즉 노말 사이너스 네로우 QRS를 보일 때 트랜지션 포인트 대비 PVC의 트랜지션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더 늦는지 빠른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RVOT와 LVOT 오리진 PVC를 감별하는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얘 밀려에서 가져온 곳이고 상대적으로 노멀 사이너스 V3에서 더 포지티브 디플렉션을 더 잘 보이는 카디악을 심장을 가진 환자의 그 경우 PVC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린 트랜지션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V3 트랜지션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LVOT보다는 RVOT에 조금 더 페이버한 형상 그 PVC로 예시로 제시를 하였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보다 더 빨리 트랜지션하는 PVC를 보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V3지만 보다 LV 쪽에서 오리진하는 PVC를 더 페이버하는 양상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RBOT 매핑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베인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더 세이프티 측면에서나 난이도나 더 쉽기 때문에 먼저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제 RBOT 쪽에서 충분히 매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QS 패턴을 이용하든지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타임을 이용했을 때 만족스러운 부위가 보이지 않으면 밀러에 따르면 풀모너리 밸브 위쪽을 먼저 매핑을 해보고 거기에서도 없으면 이제 레프트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건 그러면 충분히 매핑을 했을 때 얼마나 어떤 소견이 나와야 여기가 페이버한 거냐 이게 그 기준이 좀 궁금했는데 최근에 학회에서 좀 삼성서울병원의 박경민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자료를 조금 가져왔고 해당 팀에서 2021년에 이제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은 RVOT 매핑을 할 때는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타임이 30ms 이상 빠른 게 좀 더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가 좋은 컷오프 밸류가 되고 있고 레프트 쪽을 매핑할 때는 26mm 이상 더 빠른 곳에 있으면 좀 어블레이션 했을 때 확실히 효과를 좋은 성적을 보장할 수 있겠더라라는 그런 논문이 게재된 바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PVC가 어블레이션 했을 때 몰폴로지 체인지가 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오리진이 RBOT가 아닌 다른 곳에 특히 레프트 코로너리 커스 에어틱 커스에서 오리진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슐레이트된 머슬 파이버를 통해서 프레퍼런스 컨덕션을 통해 브레이크아웃 포인트가 RVOT로 나오는 경우는 오리진이 레프트지만 라이트 RVOT에 합당한 PVC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할 때 충분히 페이버러블한 양상이 보여서 RVOT 쪽 어블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QRS 몰폴로지가 조금 달라진 양상의 PVC가 계속 거든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이제 비록 앞서 제시했던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타임 조건이 만족하지만 RVOT가 아닌 다른 쪽으로
다른 쪽에서 포커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LVOT 쪽에서 오리진하는 이런 preferential conduction은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suprapulmonary valve 쪽도 매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suprapulmonary valve에서 preferential conduction이 밸브를 거쳐서 내려와서 알브요트 쪽으로 나와가지고 어블레이션 할 때 QRS가 잠깐 변한 케이스가 있었어서 이런 QRS가 변할 때 마찬가지로 밀러에서 권고한 것처럼 밸브 위 그리고 LVOT 쪽으로 매핑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서 이 논문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폴마리 밸브 위쪽으로 매핑을 그렇게 아주 자세히는 안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포커스가 있으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만약에 버든이 RF를 하고 나서 충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쪽도 매핑을 해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라고 판단을 해서 케이지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케이지? 저 이니셜 EKG 네. 말씀하시는 교수님. 진짜 내려가긴 하네. 아까 네, 저기 이야기했던 이렇게 엑시 사이트가 바뀌는 그런 경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첫 번째 사이트에서 에블레이션 했는데 엑시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엑시 사이트가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 뭐 논문 나와 있는 거나 케이스 나와 있는 거는 아까 폴마레이 밸브 위쪽에서 나왔던 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많은 좀 케이스 리포트가 보고가 된 거는 LT 커스브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보고가 됐었고요, 교수님. 근데 이 그래서 사람은 에오틱 커스브는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 케이스에 그래서 제가 가져온 논문이 이제 케이스에 꼭 합당한 건 아닌데 만약에 버든이 이제 충분히 페이버러블한 양상의 RVOT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든이 안 줄었을 때 이런 레프트 쪽에서 오리진하거나 수프라풀모널 밸브 쪽에서 오리진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이번 케이스는 RVOT 쪽에서 잘 돼서 더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혹시 더 없으세요? 박현남 교수님이나 유이태 교수님 안 들어오고 회진도 씨는 아직도 다른 뭐 미팅 있으신가 뭐. 이문영 교수님 혹시 뭐 추가 뭐 김대훈 선생님, 박재욱 선생님 뭐 없으세요? 추가? 수고했어요. 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왜 다 만들어 오셨네요? 근데